이렇게 30 전에는 왕 하는 이 가상음이 있고 한 27, 8 넘어가면서 이제 소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0 정도 되면 아예 안 나오고 그 우주선 소리 버추얼 엔진 그 사운드 시스템이죠. 전방, 후방, 사이드미러 양옆 그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듯이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죠. 양옆을 볼 수 있는 이게 있죠. 이쪽 면 내가 여기 연석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 여기 상단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하네요. 얼마나 왔나? 아니면 후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후방도 이렇게 실제보다 너무 멀리 보이고 이 룸미러 얘는 또 땡겨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이드미러의 화각이 좁습니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좁아요. 여러 차선. 해가 2월 13일 금요일이네. 야, 제이슨 나와가지고 저기 하는 거냐? 753km 얼마 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며칠 타보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짐만이 실었을 때는 뭐 틀고 다녀도 되겠죠. 캐스퍼 일렉트릭은 어쨌든 이 폭은 거의 그대로고요. 폭은 2.5cm인가? 뭐 늘어난 거니까 뭐 거의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튕겨 나오게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한 것 뿐이지 뭐 거의 차체의 폭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길이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레그룸도 좋고요. 원래가 얘가 약간 포지션이 약간은 높은 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도 그렇고 헤드룸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이거 똑같이 이렇게 대고 있는데 여기 쪽에 이 무릎 여기가 닿죠. 여기 가쪽이 닿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셀 쪽으로 발이 가 있으면 여기 밑에 여기 종아리 이쪽으로 닿으니까 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좋을 수는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고 나면 이게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게 되면 여기가 그대로 여기가 닿죠.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뭐 이 시트를 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좀 닿고 여기도 쩍벌 좀 이렇게 덩치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돌핀인가요? 1770 정도로 나왔잖아요. 저는 한 더도 말고 1700에서 1750 정도 사이즈만 나왔어도 이 폭이 충분할 것 같은데 시트는 전동 시트가 아닙니다. 그냥 수동이에요. 뭐는 뭐 옵션에서 뭐 따로 그것도 안 되게 돼 있고 레벨 1로 많이 놓고 다닙니다.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안 틀어지는 거 봐 이게. 와, 이게 무슨 대형차 뭐 그런 거 마냥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요 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차 넓은가 막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얘가 한 칸은 이거 거의 주차선에 맞추는 칸이지 많이 남아요 양쪽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사라운드로 대충 이제 내 차가 이 정도에 있는 거야 라고 더 눌러보면 양옆에 내 바퀴죠. 여기 바퀴가 이만큼 좀 떨어져 있다 양쪽에. 요거 내 양념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이드미러 접고 보면은 왜곡이 생기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헛갈릴 수가 있죠. 잘못하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본 건데 여기에서 애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봐도 되고 보통은 여기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많이 놓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연석이라든지 평행 주차할 때 좀 바짝 붙어서 이렇게 연석 가까이 붙일 때 또 이런 거 한번 참고해봐도 괜찮고요. P를 놔야지만 자동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지고요. 이 핍이 그래야 가상음이 없어요. 가상음이 하고 조그맣게 들립니다. 정차하고 있을 때도 좀 이제 가면서는 꽤 더 들리고요. 근데 이 캐스퍼는 좀 더 레이버와 함께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가상음이 앞에 달려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넘어 들어온다는 거죠. 방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측방, 전방 다 제동 보조 그게 되기 때문에 알람과 함께 이렇게 차들 쫙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빠져나올 때 뒤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횡해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뒤로 나갈 때.
예, 뒤에만 보이지 이쪽에서 오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깜깜할 때 뭐 이렇게 검은 차가 뭐 뒤에 받쳐 있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가다가 얘가 자동 그 제동을 해주는 비보 그게 있죠. 비보가 있다고 해도 조그만 데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만 건널목에서는 그냥 뭐 저렇게 건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은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무단횡단이라 해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처럼 그렇게 돼요. 뭐 보행로에서 보행실에서 치면 뭐 12대 중과실이고 그거. 에스퍼 일렉트릭은 어쨌든 뭐 경차 베이스에서 이렇게 뒤쪽을 약간 늘려서 했지만 그걸 무한정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모델이 돼버리고 불안정일 수도 있고 잔유철 걸러주는 능력은 괜찮아요. 또 밑에서 오는 소음도 좀 적은 것 같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어쨌든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또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소음을 막아주는 것도 당연히 되겠고 어디 휠하우스나 뭐 이런데 좀씩 했겠지. 좀 레이처럼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중접합도 아니고 꽤 그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풍절음이 있어요. 노면 소음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앞에 쪽에서 때리는 풍절음이 많은 것 같아. 양쪽 다 보고 빨리 가지고 이럴 때는. 그래서 80,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소음이 크지는 않은데 속도가 이제 고속도 늘어나면서 풍절음이 좀 많습니다. 프리우스 3세대를 탔는데 프리우스도 어떻게 보면 3세대 참 그 방음이 굉장히 방음 대책이 떨어지는 차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차 수준에서 이게 사실 경차는 아니죠. 네, 소형 SUV를 표방하는 약간 이렇게 포지션이 그래서 약간은 높아요. 전기차 자체에 혜택 받는 게 있으니까. 레이 EV는 근데 경차로서 전기차지만 경차로서 혜택을 받으니까 뭐 세금감 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나눠줘서 이건 뒤에 오면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오버 해봤어요. 뒤에 안 오면 표시 안 해도 되죠. 살살 가면 괜찮은데 이 차를 좀 이렇게 타보고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림에 대한 여기 오죠. 좀 넓게 돌아주고 나는 흔들림에 대한 이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이 차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요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것도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이쪽 막 이렇게 다운된 길 있잖아요. 불규칙하게 그런 길에서 이 좌우 대책, 이 좌우 롤링 대책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럽니다. 붕붕 막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차가. 그 천천히 가야지 그 빨리 가면은 와 그런 데서는 차가 막 튀어 올라서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륙할 것 같아. 그래서 고속도로를 못 타는 건 아닌데 좀 이제 소음 대책도 떨어지고 그런 롤 제어가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이게 이제 15인치 휠을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엑스테리어 디자인인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LED 램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LED 램프랑 또 묶여 있고 아니 뭐 이렇게 LED를 기본으로 좀 넣어줬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옵션 장사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돌핀 봐봐요. 그냥 거의 다 때려 넣었잖아. 멀티링크냐 토션빔이냐 그 예의상 그거에다가 뭐 통풍 시트 그거 하나. 야 화각이 아니 뭐 이 차 뭐야 어디로 온다는 거야 이 차? 이쪽 동네로 들어가나? 저 차가 지금 빨간 게 가 그거예요. 자기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얘가 이렇게 비키면 야 옆으로도 갈 수준이 돼요. 이게 차가 좁으니까. 시내 뭐 이렇게 다닐 때 연비도 잘 나와요. 봄바람이 그냥 막 부네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야 경찰 아저씨 여기를 우측으로 가려는 거죠? 예. 가려는 거죠 우측으로. 근데 이쪽으로 온다는 건가요? 간다는 거 맞죠? 경찰 아저씨가 나는 통과되는데 얘하고는 좀 가깝고 또 저쪽에 보행자 신호도 함께 들어오니까 이렇게 못한 거죠. 뭣도 있고 이때 옆에도 한번 보긴 해야 돼. 요게 약간
거기 있고. 아, 제가 이 목 이걸 안 하니까 엄청 피곤합니다. 예.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지금 가리는 것 같아. 자, 여기 서야죠. 제 신호위반이야. 어차피 저 앞에도 신호가 걸린다고 그랬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괜히 신호 위반해가지고 크게 손해, 자기가 이득 볼 것도 없다. 뭐 친구 저기 하면. 그리고 찍히는 카메라가 바로 있는 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는 거지. 이렇게 서 있는 애들. 또 뭐 어디 가려고. 아, 얘 여기 또 세우는 거야? 환장하겠네. 아, 진짜, 씨. 잠깐만. 아이씨. 저렇게 무리하게 세우는 거죠, 저 옆에는. 추가로 지금 할인받는 게 30%잖아요. 내년에 20% 되고, 이제 없어진다고 그렇게 발표는 났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등록을 해야 30% 할인을 받는 겁니다. 붙어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건 감안하고 애초부터 이렇게 붙을 필요가 있죠. 이쪽으로 갈 거니까. 예. 근데 뭐 이런 때 너무 이렇게 양보 안 해준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짧고. 근데도 괜히 뛰어가지고 뒤에 사람 못 들어오게 애매한 타임 공간을 만들어 버려도 안 된다. 현대 지금 이 순정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냥 앞 쭉 내다봐주고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아틀란에는 될 수가 없죠. 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그게 되니까 또 나쁘진 않네요. 근데 여기 시인성은 많이 떨어져 이게. 차라리 그냥 주변을 까맣게 보여주던가. 미리 틀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이게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광각이 아니에요. 하긴 얘가 나와주는데 얘 보고 이거는 좀 위험하죠. 여기 하면서 숄더 체크도 같이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거 쇼업쇼바가 못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못 받아, 처음엔 받지만 많이 못 받아 너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스프링의 그 장력 그거랑 이제 연관되잖아요. 스프링이 거기서. 그때 그 스프링이 좀 세팅이 좋지 않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탕 튀기는 느낌이 있어요. 속도가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차급이 막 많이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평평한 길, 도로 잘 닦게끔 뭐 그런 데서는 잘 나갑니다. 부드럽게 괜찮아요. 느낌 좋게 나가는데 뭐 가속력도 이만하면 경적도 내가 많이 들려요. 밖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버추얼 사운드도 이게 30km 전까지 나니까 이게 또 조금 소리가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또 오른쪽인 거죠? 네, 이어서 오른쪽 방향이라고 하죠. 교농일대선. 참. 다 와서 들어오네요. 양보해주니까 양보해주는 거다. 차들이 많이 밀렸을 때는 얘기가 조금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다기보단 미리미리 들어가야 된다. 세칭하는 느낌 들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약간 이렇게 그 모터 힘 받아서 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얘네 나가는 데가 영업소. 없어. 영업소. 야, 여긴가 보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네.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100m 주행하세요. 떨어져? 여기 아니냐? 충전소가 있습니다. 고객 전용. 이게 하이패스 그쪽에서 주는 그 등록용 카드가 있는데 그걸 뗐다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확인받는 그게 있네요. 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네. 아이고, 얘 지금 타임 못 잡았죠. 위험해요. 양보해주든가 해야지. 아니면 저렇게 애매하게 좀 어설프게 저렇게 들어가면 저기
사고 나는 거야 잘못하다 오히려. 애매하게 가잖아요. 툭 하고 빨리 가야지 그럴 거면. 그리고 그래 미안하다고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가야 될 때가 있고 조심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지하차도인데 우측에 있는 지하차도 편이라는 거죠. 같은 지하차도인데 여기 조금 약 그렇긴 한데 300m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 400m 앞에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방향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이렇게 확 줄을 수도 있다. 이거 뭐 비상등 틀어줘도 되긴 돼요. 자, 너무 이게 자 좀 이따가 쟤 브레이크 막 잡냐? 씨,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야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꺾어가지고 또 가게 돼 있는 데네요. 어쩔 수 없이 길이 그렇죠. 좀 천천히. 걸렸다. 자 이게 무작정 따라가다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죠. 근데 더구나 이쪽 편에서는 사람이 바로 건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저기가 이제 좀 위험한 길이에요. 바로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바로 붙어야 되니까 차들 많이 밀려있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다 건넜고 그럼 좀 가도 되고요. 이때 이게 유턴 받는 차량 혹시 이거 슉 하고 받았죠? 유턴 받는 차량 이쪽 어디에 지금 그 BYD 그 차량 시승도 하고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시속 50km 과속 돌핀을 좀 시승했었는데 그게 대리점에 와 있는 건 다 그 일반 모델 이제 액티브 모델이 훨씬 더 2배 이상 마력이 센데 그거는 지금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전천후로 진짜 뭐 우리 다니기 불편하지 않겠더라고. 이 전기차가 슉슉 잘 나가니까 막 슉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 인지하고 다녀야지. 굉장히 또 잘 나가잖아요. 저런 차들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이걸 좀 마력 높게 해가지고 슉슉 나가니 뭐. 그래서 차로 변경 어설프게 잘못해도 안 되고 또 위험하게 무리하게 또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안 좋고 멈췄다가 갈 때 이게 좋죠. 아무래도 엔진차는 막 무앙 하면서 처음에 멈춰 있는 거를 이제 특히나 이렇게 오르막길 그렇게 갈 때는 굉장히 그 엔진이 막 돌아면서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는 되게 좋아요. 이 전기차가 거침없이 쭉 갈 수 있죠. 전기차도 요즘은 그냥 팍팍 튀어나가게 막 고개 뒤로 젖혀지기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자꾸 만들면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 손해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주행거리를 우리는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좌회전하세요. 뭐 인지는 하고 가야 돼. 갑자기 이제 문 열지 않는지 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거나 막 이런 식이 돼 있으면 그거는 뭔가 액션이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때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한번 할 수도 있고 인지하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오토바이가 요 사이로 지나갈 때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좋죠. 자 여기 신호 안 들어왔으니까 일단 나가고 그래요. 이 차들 굳이 다 가고 가는 게 좋아요. 괜하게 뭐 이 차들이 이짝저짝 올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여기 9가 나왔네요. 10km 24분 동안 갔는데 연비가 9입니다. 전비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 그냥 연비라고 써놨네요. 여기도 킬로와트 시당이죠. 1kW 시당 9km가 나왔으니까 이 배터리 저장 용량이 얘가 49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고 많이 치면 5945예요.
450km 간다는 얘기죠. 근데 49kW 짜리니까 400km 넘게 그래도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갔을 때죠. 너가 이렇게 주행했을 때 계속 너가 이렇게 주행하던 비슷한 도로 맨날 이렇게 다닐 거냐고, 똑같은 데 다닐 거냐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달라질 일이죠 이건 계속. 어쨌든 얘 세우려는 겁니까? 그죠?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가? 뭐 왜 그래? 우회전인가? 우회전을 놓고 가야지. 꼭 야 신호위반하고 가는 줄 알겠다 누가 보면. 우회전 놓고 가야 돼요. 저쪽 차가 오고 있는 타임에 그냥 사인 안 하고 막 가는 게 아니죠. 아 여기다 세워줄래 했다가 안 세운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세운 거네.